안녕하세요. 관종개미 TV입니다. 오늘 시젠의 움직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차는 46,566주, 상한은 56,425주, 잔고는 약 883만 주 정도입니다. 외국계 매동을 보면 JP모간 1775주 매도, CS증권 868주 매도, 여기까지가 매도고요. 모건스탠리 8407주 매수, 시티그룹 134주 매수, UBS증권 13,494주 매수, 메릴린치 7052주 매수, 골드만삭스 1752주 매수입니다. 매수량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장 전에 움직임도 거의 없고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65,800원에 시작을 했으며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66,100원을 찍고 나서 프로그램 매도량이 늘어나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되고 65,000원 부근까지 눌립니다. 9시 8분부터 선물에서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고 웨이는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하며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매도량을 늘려가면서 누릅니다. 9시 22분에는 공매도 전문인 UBS가 16,000주가량 던지면서 하방에 힘을 보태며 주가는 계속 질질 흐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 섹터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솔직히 이런 모습이면 조만간 5만원대까지 열어두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창 주가가 올라갈 때는 지수와는 반대로 곧버스의 성격도 있었는데 이제는 지수가 내려가면은 앞장서서 내려갑니다.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은 호가창에서 손절로 보이는 물량을 제법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지수 영향도 받으면서 주가는 계속 저점을 깨고 62,400원까지 내려가며 얄미운 프로그램 매도는 2만에서 4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주가를 농락합니다. 10시 50분부터 프로그램이 롤링을 멈추고 매도 물량을 늘려가면서 오후장 들어설 무렵 약 7만 5천 주 정도를 유지합니다. 선물에서의 웨인과 금융투자의 스탠스는 변화가 없고요. 1시 반 다가갈 즈음에서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저가를 깨고 62,000원을 위협합니다. 호가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도창에 1000주에서 2000주 정도를 골고루 박아놓고 못 올라가게 막아놓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런 날에는 그냥 하락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지수가 더 내려가니 진단키트 관련 섹터의 하락세가 더욱더 두드러지며 같이 폭락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시즌의 경우 올라갈 때는 1%도 정말 힘든데 내려갈 때는 기본 4, 5%입니다. 2시 반 정도부터 금융투자가 선물 매수를 확 줄이기는 하는데 주가에 영향은 주지 못했고요. 폭락하는 지수에 맞춰서 저가를 계속 갱신하다가 결국 61,5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오늘 공매도는 55,753주, 거래량 대비 약 4% 정도입니다. 오늘 선물은 웨인이 57계약 매도, 금융투자는 748계약 매수, 투시는
863계약 매도입니다. 자, 너무나 힘든 하루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 CJ는 실적을 발표하고 폭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지수라는 핑곗거리가 있지만 결과는 주주들의 예상보다 훨씬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 중에 주주들이 진짜로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실적 악화에 가격 인하와 R&D 및 핵심 인재 채용 등의 비용이 영향을 준 부분도 있지만 임원 및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이 너무나 크고 또 대표의 셀프 공로금 이슈로 인해 이런 지출들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부분에 대한 뉴스도 여럿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시면은 셀프 공로상 30억, 제약바이오 연봉 킹 등극. 보통 셀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좋지 않은 뜻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CJ는 역시나 한결같이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무려 대표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입니다. 코로나 특수에 CJ 직원 연봉 2배 급상승, 과감한 성과급 지금, 억대 연봉은 기본,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이런 뉴스를 보고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이런 뉴스를 접했으면은 어느 정도는 수긍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죠. 자, 오랜만에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요. 전고점 이렇게 찍고 나서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을 CJ과 동고동락하면서 버틴 강성 주주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주가의 흐름은 소위 우리가 개잡주라고 말하는 그런 종목에서나 볼 수 있는 위아래 무브먼트가 많은 개미들을 아주 혹사시키는 전형적인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바닥이 쓰리바닥입니다. 이 쓰리바닥을 경험하기까지 주주분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크게 3번 들은 겁니다. 크게 3번. 한 번도 아니고.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면은 전고점을 뚫지는 못해도 주가의 위치가 그래도 좀 회복한 상태에 있기 마련인데 이거는 개별 선물 장난질과 공매도로 인해 상승이 나와도 추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나와도 다시 바닥으로 꼬라박고 어렵게 다시 상승이 나와도 또 꼬라박고 즉 장투자만 피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저 눈치 빠른 단타만 먹고 빠지는 그런 어이없는 종목으로 전락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주가를 관리하면 종국에는 남아있는 강성 주주들은 모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는 날이 올 겁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 IR이 잡혀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화면상의 내용이고요. 대상자가 해외 기관 투자자입니다. 실시 목적이나 주요 내용은 지난번 IR과 똑같습니다. 대상만 바뀌었습니다. 지금 고로 뻔한 내용 같고요. 기관들은 2분기 경영실적 설명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신사업이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걸 원하지 그동안 주구장창 이야기 해왔던 거 주주들도 다 알고 있는데 기관은 더 잘 알겠죠? 즉 그냥
안 하느니만 못하는 효과를 좀 가져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IR만 하면 주가가 내려가죠. 자, 그러면 중요한 다음 주 월요일 주가 흐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최근 지수 폭락에 대한 반등으로 장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시젠도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이 경우에는 물리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상승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수는 반등하는데 시젠만 홀로 마이웨이로 6만원을 깨서 5자를 보는 상황이 나오면서 신용 물량 및 손절 물량이 쏟아지는 경우, 생각하기 싫습니다. 세 번째,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지수가 또 폭락하면서 시젠은 더 큰 낙폭을 보이면서 역시 손절과 신용 물량이 나오면서 5자를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시나리오가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이런 시나리오에 맞춰서 본인만의 대응 방법을 꼭 한 가지씩은 반드시 준비하고 장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나 추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널리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6만원 깨지면서 5만원 중후반대에 분할로 들어가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반등이 많이 나왔었고 지지 라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시젠의 앞에 놓여져 있는 시장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즘 테이퍼링이 이슈가 되면서 외국인이 증시에서 자금을 빼가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이전 및 M&A 또는 신사업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시즌에게는 그것들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이런 시장의 안 좋은 상황이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으니까요. 이런 점들도 주주분들이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하시고 너무 높은 목표가를 정하시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등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죠. 자, 이번 주는 화, 수, 목, 금, 자,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합하면 5일 연속 하락이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에 대응 전략 하나씩은 꼭 준비하셔서 장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푹 쉬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